안녕하세요. 우리 집 경제주치 보험 365 박주연입니다. 요즘에는 암에 걸려도 생존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암을 정복했다라는 말을 많이 하곤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인류가 여전히 암에 관해서 완전히 정복을 하지 못한 채 몇 가지 과제를 남겨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들을 이야기하자면 바로 암의 가족력 그리고 비싼 치료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런 가족력의 고가의 치료비도 좀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조금 더 지혜롭게 극복하는 방법 잠시 후 오늘 보험 365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2638-3999번 그리고 문자 1668-2838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집 경제주치 보험 365 오늘 순서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두 분 모셨어요. 김은영, 조석훈 전문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세계적인 배우 안젤리나 졸리도 피해가지 못한 가족력이 있습니다. 두 세대의 암 가족력으로 안젤리나 졸리도 유전자 검사를 받아봤다고 하는데요. 그 검사 결과 무려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87%나 된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는요, 유방암 절제술을 예방적 수술을 해서 그거에 대한 보완을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가족력과 유전적으로 암이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나 혹은 암 진단 시에 치료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유익하고 좋은 정보 받아가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최근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 너튜브 보시죠, 너튜브. 그 조사를 해보니까 한 달에 700만 원 이상 버는 그 스트리머 방송하시는 분들이 6.8%라 그럽니다. 6.8%면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적으니까 하지 말아야 될까요? 무조건 해야죠. 왜냐하면 지금 공무원 시험 합격률이 40대 1이고 20대 1이니까 확률로 치면 2.5%, 5%밖에 안 됩니다. 시대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시험 준비하시는 분을 제가 뭐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우리가 몰랐지만 새로운 이런 수입 체계가 또 있다라는 거죠. 암 치료도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항암 치료하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이런 것들로 아실 수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표적 항암 치료라든가 이런 자가 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병원비를 커버할 수 있는 암보험이 또 이렇게 바뀌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없었거나 모르셨던 분들은 오늘 꼭 주목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 두 분과 함께 오늘도 보험과 관련된 알찬 정보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참여할 수 있는 자세한 방법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방송 보시면서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 생기시거나 내 보험에 좀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02-2638-3999번 그리고 1668-2838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암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봤는데 현재 지금 우리나라 암 환자분들의 5년 생존율 70%를 웃도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1990년대에 비하면 2배 가까운 이제 상승한 수치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사실 여전히 암은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여전히 좀 무서운 그런 질병이죠.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인간은 사실 어떻게 태어날지는 선택할 수 없지만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죽느냐는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떻게 사느냐 죽느냐에 있어서 정말 암 같은 그런 치명적인 질병으로 만약에 내 삶을 낭비하거나 허비하게 된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어요. 저도 저희 아버님 제가 암으로 이렇게 투병 같이 해드리면서 그것을 옆에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금 더 빠르게 회복해서 다시 어떻게 사느냐를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물건을 살 때도 사실 많이 따져보고 또 꼼꼼하게 좀 점검을 해보고 고르지 않습니까? 암 같은 경우도 이 발암물질 여부가 이제 미리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던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암의 원인을 예방하고 대비하려는 분들 특히 지금 많이 신경 쓰는 게 이 암의 가족력이라고요.
네, 그 암의 발생 원인은 이제 환경적인 요인들도 물론 있겠지만 확실한 것은 역시 유전적인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가족이 같은 생활 습관을 공유를 함으로써 사실 암 발병률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적인 요인 또한 가족력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유전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암 발병률이 되었을 때 이제 환경적으로든 유전적으로든 암 종류의 발병률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암 종류별 발병률에 대해 준비를 해본 결과 남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위가 위암, 그리고 밑으로 대장, 대장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그리고 뭐 간암, 폐암, 방광암 이렇게 있고요. 여성분 같은 경우는 갑상선암, 유방암, 그리고 대장암, 위암, 그리고 자궁경부암, 폐암, 뭐 자궁체부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듯이 이제 암의 주요 발병 종류들을 보게 되면 생식기암 같은 경우가 유전적인 요인으로 발병 요인이 많은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가족력이 있을 때 발병 확률이 높아지는 암 또한 제가 따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1위가 유방암, 그리고 2위가 식도암, 그리고 3위가 대장암, 그리고 4위가 간암, 5위가 폐암, 그리고 6위가 전립선암으로 생식기암이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요, 습관적으로 음주를 하시거나 그리고 뜨거운 음식 같은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물을 항상 많이 드셔야 되고 아침에 공복에 태우시는 담배 같은 거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무리한 자전거나 운동 같은 거나 비염 간염 같은 것도 준비를 하셔서 건강에 꼭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조심해야 할 행동들까지 좀 전체적으로 짚어주셨는데 방금 이제 이야기한 것들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잘 알아둬야 할 그런 내용들 같고요. 하지만 지금 이것만으로 암을 100% 예방할 수는 없는 만큼 우리가 미리미리 좀 준비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암에 걸렸다라고 하면 치료 환경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뭐 치료 여건은 결국에는 이제 비용이죠. 뭐 병원 비용에 따라서 어떻게 수술 뭐 종류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치료받을 것이냐 이제 그런 것들을 선택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요즘 뭐 6인실에 내가 들어간다. 그러면 입원 하루가 2만 원 정도 되고요. 요즘 대형 병원 암 같은 치료했을 경우에. 근데 만약 1인실을 간다. 1인실이면 얼마일 것 같습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하루에 1인실은 뭐 40만 원. 또 몇몇 병원은 100만 원씩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뭐 치료 여건은 그렇게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6인실에서 받느냐 아니면 개인실에서 이렇게 좀 편하게 받느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치료 여건적인 것들도 역시 보험금으로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마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 이 암보험을 가입할 때 특별히 더 선호되는 그런 뭐 담보도 있다라고 하던데 이건 뭐예요? 네, 이제 저희가 이 표적항암 치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올 3월에 처음 나왔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3월에 나오자마자 방송을 안 하고 조금 우리가 지난달부터 했죠. 한 6개월에서 한 7개월 정도 지켜봤는데 왜냐하면 새로 나온 자동차라든가 새로 나온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나오자마자 바로 사서 써서 무슨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발견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추후에 막 AS 받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표적항암 치료가 올해 3월에 나왔지만 여러 회사들, 다른 회사들도 이렇게 나오면서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정도면은 뭐 약관상이라든가 그리고 절차상으로 정말 필요한 것이 되겠다 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표적항암 치료비 꼭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암보험의 표적 항암 치료 이 부분을 좀 이야기 들어보려고 하는데 흔히 말하는 뭐 항암 치료, 항암제 이런 것들과 표적 항암이라는 게 어떻게 좀 다른 걸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암세포인데 여기가 이제 암세포인데 요 암세포를 잡기 위해서 주변을 다 공격한 거죠. 그러니까 좀 전쟁으로 치면 예전에 이제 후세인을 잡기 위해서 이라크를 아주 뭐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막 공격하고 그랬던 거죠. 그런 것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좋은 세포도 죽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막 구토도 하고 뭐 이렇게 부작용이 발생했죠. 그런데 이제 이게 2세대로 넘어오면서 딱 암세포만 치유하겠다라는 거죠. 암세포만 치유하겠다. 그렇게 되면 뭐 최근에 우리 뭐 빛나던 작전이라든가 이렇게 특수부대 같이 작전을 통해서 그 아픈 부위만 제거하겠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2세대고 최근에는 3세대라고 해서 표적 치료가 아니라 건강한 친구들을 더 활발하게 시켜서 더 이렇게 더 건강하게 만들어서 알아서 물리치게 하게 되는 것이 이제 3세대까지 왔고 제가 오늘 또 기사를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항암 치료라는 것을 여러 번 해야 되고 통원도 하고 입원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아직은 뭐 개발만 뭐 발견만 됐다라고 하는데 한 번만으로도 암 치료를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오늘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치료도 계속해서 발달이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가진 것들은 암 진단비라든가 몇몇 수술비, 항암, 약물 치료비 이 정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런 비용적인 것들이나 이제 늘어나는 것들을 커버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정상세포도 공격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그 딱 표적되는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치료한다라는 이런 의미로 좀 해석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표적항암 치료 좀 모든 암에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일부 암에만 좀 적용되는 걸까요? 네, 표적항암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하시던 치료보다는 아무래도 뭐 환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구토나 탈모 같은 그런 부작용들이 조금 덜하기 때문에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치료제인데요. 지금 이 표적항암 치료제가 가능한 암 같은 경우는 고해감에는 지금 혈액암이나 뇌종암 그리고 췌장암 그리고 식도암이 있고요. 일반암 같은 경우는 폐암, 위암, 간암, 그리고 흑색종이라고 하죠. 피부암, 그리고 난소암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외감에서 이제 생식계암이라고 해서요. 유방암, 자궁암, 그리고 전립선암, 그리고 대장암, 방광암, 갑상선암 등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 지금 일부 암 환자분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뭐 복용하고 남은 항암제를 따로 팔거나 아니면 뭐 무료 나눔 등의 사례가 늘어나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지금 거래 약물이 바로 표적 항암제라고 하던데 이걸 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이제 비싸다 보니까 우리 이제 아시겠지만 그 당신의 근처 마켓이라든가 아니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비싼 물건들 조금 이렇게 저렴하게 이렇게 중고거래 하잖아요. 근데 이 표적 항암 치료 비싸다 보니까 중고거래를 하는데 이 의약품은 불법입니다. 이 의약품은 절대로 중고거래를 통해서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싸도 효과가 좋다면 어떻게든 그 약품을 좀 쓰고 싶을 때고 아무래도 지금 암 치료 뭐 한두 번으로 사실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표적 항암 치료비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이게 우리나라의 암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제 암 환자의 생존율도 다행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에 비해서 이제 암 치료법도 이제 증가를 하고 있고 암 치료법도 부작용을 줄이고 그리고 효과는 최대화한 표적 항암 치료제가 지금 항암제 세계 시장에서는 거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표적 항암 치료제에 대한 실제 치료비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암 환자가요, 암 치료 시에 이제 항암제 치료비가 차지하는 치료 비용이 무려 60%일 정도로 가장 많이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암 종류별로 제가 표적항암 치료비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유방암, 폐암, 대장암, 위암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네 군데에 대한 금액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쉽게 설명해서 유방암 같은 경우 지금 뭐 표적항암제 치료제 중에 하나로 이제 치료를 한다고 했을 때 한 사이클당 410만 원가량이 됩니다. 근데 한 사이클이라는 건 한 사이클에 치료가 3회에서 5회 정도 하게 되는데요. 이제 환자마다 다르지만 3회에서 5회 정도 하고 나서 1, 2주 정도를 쉬고 그 다음에 2사이클, 다음 사이클로 치료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이클을 한 번의 치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유방암에 어떤 표적항암제 치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치료를 6사이클을 돌렸을 때 2,400만 원가량의 치료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유방암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게 되시면 폐암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표적항암 치료비가 7천만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도 맞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특히나 뭐 유방암 그리고 대장암 이런 좀 몇 가지 암들이 반복해서 우리가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 가입할 때 이런 암들이 좀 특별히 더욱더 신경을 써서 가입을 해야 하는 그런 암일까요? 그렇죠. 이게 제가 아까 다시 화면에서 보셨을 텐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이렇게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남성분들 대장이 2위죠. 그죠? 여성분들은 또 2, 3위가 이렇게 유방암, 대장암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또 많이 발병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아마 보험 365나 이렇게 보험 프로그램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일반암, 소외감 이거 다 아시죠? 그래서 이 남녀 생식기암을 올바르게 보험금을 받느냐, 100%다 받느냐, 아니면 남보다 적게 받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많이 발병되고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또 보험사를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보험금을 다 못 받을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언급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암들 경우 지금 보험금이 어느 정도나 좀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그래서 제가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그냥 일반적인 관점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보험사로 해서 만약에 일반암 진단비 3천만 원을 내가 이렇게 담보로 해서 보장을 받게 된다. 그랬을 경우에 이제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암 포함한 유사암 진단비가 1,000만 원 또는 뭐 한시적으로 또 2천만 원씩 되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사암 같은 경우 이렇게 되는데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진단비에 3천만 원에 10% 또는 20%까지만 주겠다. 그죠? 그럼 300만 원, 6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이제 갑상선암이 이제 여성분들 발병 1위인데 사실 뭐 생명의 위험이 없어서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암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술에 따라 또 종류가 다르거든요. 제가 이제 뭐 라식 수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한 10년 정도 됐어요. 라식 수술한 지. 근데 딱 갔을 때 그 상담원이 80만 원짜리가 있고 200만 원짜리가 있다. 그래서 뭔 차이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80만 원은 이제 눈을 이렇게 칼로 하는 거고 200만 원은 레이저로 하는 거다. 어느 거 하시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돈이 더 들어가도 레이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갑상선암 수술도 3가지가 있는데 목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절개해서 하는 수술이 한 200만 원 정도 되고 겨드랑이 쪽으로 아니면 뭐 귀리 쪽으로 해서 상처가 안 남게 하는 수술이 한 800만 원,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어떤 거 해야 됩니까? 우리 여성분들이 이 목이 얼마나 중요한 부위인데 이렇게 상처가 평생 남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금액으로는 역시 부족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소외감, 아까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렇게 여성 관련된 또 생식기, 남성 관련된 생식기 관련돼서 암이 발생한다. 그럼 손해보험사는 100% 다 줍니다. 하지만 몇몇 또 이제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소외감 진단비를 따로 가입을 하거나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20%에서 40%, 600만 원 또는 1,200만 원밖에 안 준다라고 우리 시청자분들의 증권에 정말 깨알같이 써 있어요. 예, 가입할 땐 다 그냥 다 주는 줄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 일반암 진단비가 이제 모든 암인 거죠. 이 유사암을 제외한 모든 암인 거죠. 소외감이 따로 분류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손해보험사가 생명보험사보다 암 진단비를 더 보장이나 또 금액이나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이 중 상당수 아까 가족력에서 언급된 좀 대표적인 암 종류들과 일치하지 않나 싶거든요. 네, 이게 유전적으로 가족력이 있을 때 제일 발병되는 높은 암이 이제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식기 암의 기준인데요. 이제 저의 가족 중에 부모가 암에 이력이 있을 시에는 이제 악성 림프종 같은 경우, 그리고 고혈압, 갑상선암, 난소암, 그리고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암 순으로 여기 또한 생식기암에 대한 발병 확률이 높게 되고요. 내 부모가 암에 이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내 형제나 자매 중에서도 암에 대한 발생 이력이 있다면 이것 또한 암 발병률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형제 자매가 암에 걸린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뭐 고아암, 그리고 악성 림프종, 그리고 전립선암, 난소암, 갑상선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순으로 이제 암 발병률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력이 있으면 이제 뭐 부모가 암에 이력이 있던 형제 자매의 암에 이력이 있던 간에 암에 대한 발생률은 많이 높아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생식기암에 대한 발병률이 많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표적 항암 치료가 가능하고 가족력까지 의심이 되는 암이라면 아무래도 좀 미리미리 대비를 해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대비라는 게 일단은 뭐 검진 좀 이게 가장 첫 번째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암이 많이 발생하니까 우리가 암보험이 필수다보다는 예방하는 게 더 좋죠. 당연히 이제 뭐 식습관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누구나 아는데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못 지키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우리가 예방이라든가 이런 검진을 통해서 이제 조기에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내시경 검사 하시죠. 요즘은 2년에 한 번, 또 짧게는 1년에 한 번씩 하시죠. 그래서 뭐 염증이라든가 위궤양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고 또 헬리코박터균 감염 여부 검사를 통해서 위암
이렇게 검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압도적으로 1위가 위암 수술이거든요. 제가 저도 이제 정말 제 친구가 지금 이제 40대 초반인데 제 친구가 정말 위암에 걸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2년 전에 갑자기 이렇게 연락이 와서 부모님한테 연락을 못했고 너가 와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기 강북 쪽에 큰 병원을 갔더니만 자기가 위암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건강 뭐 원장님 같이 있어주고 그리고 이제 그 커다란 그 침대에 누워서 실려가는 좀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위 검사 같은 경우를 꼭 좀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고 대장암도 마찬가지로 아까 보셨던 것처럼 가족력이 있다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 검사 반드시 해야 되겠죠. 대장 내시경이 예전에는 5년에 한 번씩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한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주기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올해 이렇게 내시경, 위내시경,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다행히 용종이 없이 깨끗하다. 그리고 위험이 약간 있다. 그래서 위험이 큰일 날 병으로 이제 인식을 했더니만 대한민국의 한 90% 이상은 위험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험이라든가 대장 내시경 검사 꼭 주기적으로 하셔야 되겠고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를 통해서 건강검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여성 생식기 관련된 이렇게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역시 가족 중에 이렇게 환자가 있게 되면 또 이렇게 검사를 통해서 그 이상을 또 발견할 수가 있으니까 검진이 필요하고요. 또 전립선암 마찬가지로 이렇게 40세부터 검사를 할 수 있으니까 좀 주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좀 조기에 발견하거나 아니면 좀 예방하는 것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무조건 조기 발견이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건강 검진 좀 꾸준히 받으시고 미리미리 체크해 두는 게 가장 좋다라는 점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럼 이제 표적 항암 치료까지 든든하게 준비할 수 있는 암보험 이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수많은 이제 암보험들이 지금 시청자분들도 암보험 있으시잖아요, 그죠? 실손보험 있으실 거고 암보험 있으실 텐데 한번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렇게 변화된 치료 방법에 따른 그런 것들이 보장이 되는지도 꼭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새로 나온 이런 암 치료 보험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는 회사를 선택하면 우리가 그대로 꾹 유지해가지고 만약에 대한 대비를 할 수가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암 진단비는 만약에 있으시면 암 진단비가 기존의 것이 있다. 손해보험사로 잘 가입되어 있다라고 하시면 그거는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짧은 갱신형으로 이렇게 가입하신 분들 그리고 뭐 홈쇼핑 보험이 모두가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뭐 10년 갱신형 또는 5년 갱신형, 뭐 한 15년 갱신형으로 해서 이렇게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뒤에는 정말 보험료가 어느 정도 오를지 상상이 안 됩니다. 네. 이건 뭐 예상이지 당연히 많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짧은 갱신형으로 암 진단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준비를 좀 다시 한번 해보셔야겠는데 비갱신형이라든가 뭐 한 20년 이상의 장기 갱신형으로 암 진단비가 있으신 분들은 그대로 유지해야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가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옛날에 그 고전적인 치료 안 하실 거잖아요. 그죠? 고전적인 치료 안 하실 거니까 이제는 올바르게 지금 뭐 세대가 그 암 치료 세대가 변하는 것만큼에 대해서 아까 그 비급여 뭐 금액 보셨죠? 그런 것들을 커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암 진단비와 표적 항암 치료비로 먼저 병원비를 내기 전에 보험금을 받아서 내는 거죠. 그리고 실손보험으로 돌려받는 거죠. 그리고 진단비가 이제 남게 되면 그걸로 부족한 어떤 뭐 소득의 부재 이런 것들을 채워 나가는 게 이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병원비만 대처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1년, 2년 쉬어야 되잖아요. 아까 제 친구 얘기했는데 1년 6개월을 쉬었습니다. 치료받으면서. 네. 그럼 1년 6개월 동안 그 진단비 그 친구가 받은 4천만 원 없었으면 정말로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진단비의 역할과 그리고 정말로 필요한 표적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이런 것들이 모두 가능한데 그 회사들 중에서도 저렴한 회사를 선택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건강하신 분들은 당연히 가입 가능하지만 또 최근에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가입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병자 보험이 있는데 동일하게 이제 통합보험 형태로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상담을 해보니까 암 진단비나 표적항암 약물 치료비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봤더니만 당뇨, 고혈압 관련된 것도 부족하셨고 뇌졸중, 뭐 협심증, 급성심근경색, 뭐 심장판막증 이런 허혈성 심장 질환에 관련된 진단비가 부족했다면 여기 안에도 넣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표적 항암 관련된 또 약관과 담보, 뭐 잠시 뒤에 좀 설명드리겠지만 보상되지 않는 담보들 그리고 타 회사보다 더 나은 약관으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또 특징이 있고 납입 면제 혜택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특징으로 이제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를 선택을 하셔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는 보험을 가입하면 가입했다가 잘못 가입한 걸 뒤늦게 알고 해지하고 손해보고 욕하고 그리고 또 지나고 나서 필요하니까 다시 가입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런 것들 이 새로 나온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 관련된 암보험은 그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새로 나온 표적항암 암보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보험료 정보는 잠시 후에 이제 더욱더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 암 치료에 가장 중요한 담보들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 종류나 금액, 그리고 이제 얼마나 좀 어떤 부분을 준비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알려주실까요? 네, 그래서 항암 관련된 이제 암보험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그래서 지금 12지장, 대장, 뭐 위용종, 뭐 이런 종양들, 조그만 용종들이 발생했을 때 10만 원 주겠다. 너무 적게 주는 거 아닌가? 또 한 번밖에 안 주는 거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내시경을 2년에 한 번 정도 하기 때문에 2년에 한 번 했을 때 용종을 제거하게 되면 용종 제거 수술비 있으실 거예요. 그죠? 용종 제거 수술비에 대한 혜택을 받으시고 또 추가적인 진단비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암 진단비 요거 중요하죠. 여기 이제 뭐가 포함된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면 아까 소외감, 그죠? 남녀 생식기암이 다 포함된 100% 다 나오는 이 3천만 원이 되겠고요. 요 갑상선암 1천만 원 되겠죠. 여기 유사암 진단비, 갑상선암 1천만 원. 그래서 이 사실 제가 또 지인분들 또 이렇게 여쭤보니까 갑상선암으로 이제 그런 이제 결국에 호르몬 변화도 또 일으켜질 수밖에 없어서 막 여름에 오히려 막 온도가 막 춥고 그 겨울에 막 덥고 해서 막 아예 또 다른 그런 뭐 온도로 인해서 막 옷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활이 굉장히 어렵고요. 금방 또 지친다고 합니다. 피로가 금방 찾아와 가지고 뭐 일상적인 생활이라는 게 이런 게 정상적인 사회 활동 굉장히 또 어렵게 하시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생명의 위협을 떠나서 역시 이 갑상선 관련된 암이라든가 치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재진단암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요즘 암이 발생하고 나서 암 진단비는 요거 한 번 받는 거거든요. 한 번. 진단비들은 한 번 받고 끝납니다. 그죠? 다시 한번 재발하거나 전이하거나 다른 암이 생기게 되면 진단금이 나오지 않아요. 한 번 받았으니까. 근데 이제 재진단암 같은 경우에는 암이 발생하고 나서 2년이 지나면 뭐 물론 우리가 통원 치료하고 검사도 많이 받겠지만 2년이 지났는데 그 암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또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2년 뒤에 또 뭐 전이 됐거나 그럼 또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진단암 진단비도 있고 지금 이제 오늘 요거 얘기하는 거죠. 요거. 그죠? 너무 비싸가지고 막 중고거래 된다라는 그 표적항암 약물 치료비 관련돼서 치료를 받게 되면 보험금이 바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바로 받아서 이 5천만 원으로 치료 비용을 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기존 것들이 있다면 한 100만 원 정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수술하게 되면 수술할 때마다 받는 수술 비용. 그리고 암 직접 치료 요 통원. 요 되게 중요한데. 입원 일당이 아니에요. 통원 일당입니다. 통원. 병원 이제 제 친구가 한 7일 정도 입원했어요. 이제 암으로 입원을 하고 수술하게 되면 뭐 한 달씩 입원할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길어야 10일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뭐합니까? 통원하죠. 통원 일당을 이렇게 또 주는 특약이 있습니다. 입원 일당이 아니라 요 통원이라는 거. 이런 또 차이점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은 입원 일당 있으실 거예요. 암보험에. 그거는 입원이에요.
이거는 통원이라는 거 제가 좀 꼭 차이점 말씀드리고 싶어서 요거랑 이제 요런 것들이 이제 없는 거죠,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암 직접 치료 통원일 때 이렇게 또 큰 대형 병원 가실 수 있죠. 대형 병원. 대형 병원 갔을 경우에는 또 이게 5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아마 없으실 텐데 꼭 좀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좀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지 꼼꼼하게 그 내역들까지 살펴봤습니다. 어쨌든 이제 암에 걸린다고 해서 뭐 바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긴 싸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 보장돼야만 우리가 그래도 좀 잘 이겨낼 수 있다라는 점, 그런 차원에서 담보 금액들 좀 살펴봤고요. 이제 보험료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암보험은 사실 그 자체로도 결코 저렴한 보험은 아닌데 거기다가 지금 표적 항암 치료라는 고가 치료를 보장할 담보까지 있어서 너무 비싸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보험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근데 비싸도 사실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치료 비용만 준비되어 있다면 그럴 일 없겠지만 암 진단 시에 치료 마음껏 받으시고 완치를 하시면 되는데요. 심지어 보험료도 부담이 안 되게 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50세 남성 기준으로요. 네, 유병자로 제가 한번 설계를 해봤는데요. 20년 납, 20년 만기로 했을 때 기본 계약에 상해 사망 1,000만 원 들어가고 그리고 암 진단비 1,000만 원, 그리고 유사한 진단비 1,000만 원, 그리고 지금 앞서 계속 말을 하고 있는 암 걸렸을 때 치료하는 표적 항암 치료제 2,000만 원, 그리고 이제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100만 원 이렇게 넣었을 때요. 물론 보험사마다 같은 보장인데도 보험료가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준비할 때 꼼꼼히 따져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제가 준비한 설계안 같은 경우에서는 A사가 제일 저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보험료 같은 경우는 뭐 암 진단비는 어디가 조금 더 싸고 어디가 조금 더 비싸고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 뭐 보험료가 월 뭐 4,000원, 5,000원, 뭐 8,000원, 10,000원 이렇게 차이가 나서 얼마 차이 안 나니까 그냥 가입할래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보험료가 한두 번 내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험료는 장기간으로 납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월로 봤을 때 별로 차이가 안 난다고 하더라도 뭐 많게는 250만 원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꼭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50세 유병자 기준으로 제일 중요한 건 암진단금과 그리고 표적 항암 치료제 그리고 항암 방사선 약물까지 준비를 했을 때 19,000원대면 든든하게 보장을 준비하실 수 있으십니다. 19,000원대입니다. 전 보험사를 다 찾아서 가장 저렴한 가격대로 좀 찾아주셨고요. 그럼 여성분들의 보험료도 좀 확인을 해볼까요? 네, 여성분들 제가 이제 50세 여성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년 납 20년 갱신형으로 해서 장기 갱신형으로 우선은 권해드릴게요. 암이 가장 많이 발병하는 시기가 이제 50대부터 80세 미만이고요. 80세가 넘어가면 이제 치매 발병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기 갱신형도 그렇고 비갱신형 이제 두 가지를 다 이제 저희가 설계해서 보내드리는데 우선은 20년, 왜냐하면 지금 경제적으로 또 보험료라든가 이렇게 고정 지출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또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표적 항암 치료비가 있는 회사들이 전 회사가 아니에요. 몇몇 회사들만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기본 계약들을 넣어야 됩니다. 기본 계약들을 넣어야 되고 기본으로 그냥 암 진단비 1,000만 원, 지금 아마 암 진단비가 있으실 테니까 그냥 추가적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더 한다 생각하시고요. 아마 이 갑상선암이 포함된 유사암 진단비 없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죠? 아니면 100만 원이거나.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좀 1,000만 원으로 늘리는 설계안이 되겠습니다. 요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죠. 요거를 이제 기본으로 그냥 2,000만 원 넣는데 이거 5,000만 원까지 아까 최대 5,000만 원까지 되는 거예요. 최대 5,000만 원까지. 그리고 이제 약물 치료비 이렇게 넣었을 경우에 여성분들을 비교해 보니까 이렇게 A사가 16,000원. 비싼 회사는 29,000원 정도. 자, 여기 보시면 또 유병자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병력이 있으셨거나 아니면 입원 수술하신 지 이제 한 2년 지났고 5년 이내에 암, 뇌, 심장 관련된 이제 암 진단을 안 받으셨다면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 조건이고 뭐 이제 기저질환 약을 드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가입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16,000원. 비싼 회사는 29,000원. 근데 이거를 전체 금액으로 확인해 보니까 300만 원 차이 나는 거죠. 적지 않은 금액이죠. 적게는 59만 원이고 300만 원. 자, 여기 보시면 2,000만 원이죠. 2,000만 원일 때 2,500원 정도 보험료가 되죠. 그럼 5,000만 원이면 한
6,000원에서 7,000원 정도로 가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약을 드시는 분들이라든가 어떤 건강체 보험이 불가능하신 분들은 이렇게 유병자 보험으로도 저렴하게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방금 지금 보여주신 1만 원대 후반의 보험료 유병자분들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보통의 그럼 건강하신 분들 아무래도 더 저렴하게도 가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동일하게 이제 암 발병률이 높거나 제일 걱정이 많이 되시는 50대 남성 기준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앞에 말씀드린 유병자분들과 기존의 동일한 담보로 건강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똑같이 상해사만 1,000만 원, 그리고 안진단금 1,000만 원, 유사암 진단금 1,000만 원씩 넣었고요.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 2,000만 원, 그리고 항암 방사선이나 약물 치료비 100만 원을 넣었을 때 똑같이 회사별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동일하게 A사가 제일 저렴한데요. 11,000원대로 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유병자분들과는 보험료가 무려 8,000원이나 더 저렴하게 건강하실 때 준비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꼼꼼하게 따져보고 준비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건강한 남성분들의 보험료 좀 확인을 해봤고요. 마찬가지로 그런 건강한 보통의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좀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지 이 부분도 좀 살펴볼까요? 네, 이제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겠죠, 당연히. 이제 건강하신 분들 현재 혈압약이라든가 당뇨약, 뭐 고지혈증약 이런 것들 안 드시고 최근에 병력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이런 기준으로 보험료로 가입할 수가 있는데 기본 계약 이렇게 상해사막 넣고요. 아까 암 진단비, 유사암 진단비 그리고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이렇게 2,000만 원 이렇게 넣었을 때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회사마다 또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A사가 10,000원 나옵니다. 10,000원. 한 달에 10,000원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달에 커피 몇 잔 드세요? 하루에 몇 잔 드세요? 한 잔은 드시죠, 한 잔. 그럼 한 5,000원으로 치면은 한 달로 치면 한 15만 원 되시잖아요. 그죠? 그거에 정말 10분의 1도 안 되는 이 금액으로 우리가 없는 거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없었던 거, 그리고 몰랐었던 거, 그리고 내가 남녀 생식기함이 부족했다. 이런 것들을 대비할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내가 내 보험료가 정확히 몇십 원 단위로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험료와 관련된 내용들까지 좀 살펴봤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들을 했잖아요. 조석훈 전문가님, 네. 너무 많아서 정리가 좀 필요해요. 맞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가장 중요하고 네. 좀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잘 기억하면 좋을지 정리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뭐 이 보험 365에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제 보험 전문가로 나오지만 저는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이 지난주였죠. 지난주 수능 본 우리 학생들의 인구가 49만 명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만 해도 20년 전만 해도 100만 수능 시대라 그랬어요. 근데 아마 올해 지금 뭐 뉴스를 보시면 뭐 막 이렇게 뭐 정치적으로 싸우고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올해 태어난 아이들이 한 29만 명 정도? 네. 20년 뒤에는 수능 보는 친구들이 29만 명. 네. 무슨 얘기냐면 이 친구들이 사회활동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런 건강보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국민건강보험료 이런 것들을 커버해야 되는데 인구가 적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 다 결국에는 저희가 같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건강보험료 올라가겠죠. 그럼 기존 보험료들 또 고정지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이런 많이 발병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게 최소한 1-2천 원이라도 적게 우리가 암보험을 알아봐야 되는 이유가 되겠고 제가 이 표적항암 약물 치료비가 있는 암보험에 대한 이 특징 다시 한 번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진단비나 이런 것들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유병자 관련된 또 건강하신 분 관련돼서 또 다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가장 저렴한 것들로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이제 포털 사이트 가게 되면 같은 냉장고여도 같은 TV여도 요즘은 이제 에어프라이 시대죠, 그죠? 에어프라이를 사도 검색을 해도 저기 이제 어디 마트별로 또 아니면 판매처마다 비용이 다 다른데 이 보험은 이상하게 이렇게 검색을 하게 하면은 클릭해서 넘어갔더니만 전화번호 입력하라 그러고 자기네 보험 광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올바르게 정보를 우리가 알기가 어려웠어요. 그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비교를 싹 해드린 거고 그 중에서 더 저렴한 것들로 우리가 정말 필요한 암보험 하셨으면 좋겠고요.
건강하게 이제 동일한 통합보험으로 이렇게 가입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내가 담보가 좀 부족한 것들이 있다. 그러면 역시 넣을 수가 있어요. 종합보험 형태로 넣을 수가 있고 가장 유리한 아까 그 5개 회사 보셨을 텐데 보험료만 저렴한 게 아니라 표적항암 약물 치료비 그 약관에 관련돼서도 가장 유리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3대 납입 면제까지 암이라든가 상해, 질병, 후유장애 80% 이상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보험료 그만 내시라는 거죠. 보험료 그만 내시고 그냥 남은 보장들 다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특징이 있는 것들로 해야 되겠고 제가 설계안 요거 이제 최대치 받을 수 있는 설계안을 이제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10만 요건 뭐 넣어도 되고 빼도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보험료가 얼마 되지 않고 용종 같은 경우에는 제거를 해보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죠? 자고 일어났더니만 용종이 있었습니다 해서 제거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술비에서도 받으시고 그리고 10만 원 더 이렇게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암진단비 요거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남녀 생식기암이 100% 포함되겠죠. 남녀 생식기암이 100%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발병하는 암에 대해서 보험금을 다 받을 수 있게 돼야 되겠고 이 갑상선암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갑상선암이 포함된 유사암 진단비. 제가 2006년도에 이제 보험업에 들어왔는데 그 당시만 해도 갑상선암이 이제 일반암이었어요. 2007년 정도에 갑상선암이 모든 전보험사가 갑자기 바뀐 거죠. 그래서 아마 2007년 전에 암보험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갑상선암이 그 당시에는 일반암이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이 걸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보험사가 적게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반드시 또 체크를 해 보셔야 되겠고 재진단암 진단비 이제 왜냐하면 생존율이 높아졌다라는 것은 결국엔 치료를 받는데 또 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0만 원 또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 이제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를 최대 이렇게 5천만 원까지 해서 아까 비용들 보셨죠? 뭐 200만 원 정도다 그러면 뭐 빌릴 수도 있고 아니면 카드로 할 수 있어요. 병원비가 이제 그 정도 나왔다라고 하면.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많게는 7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계좌에 그 정도의 그 여유 금액이 있다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이것을 먼저 병원비로 내야 된다. 실손보험만 있어서 내가 병원비로 이걸 먼저 내야 된다. 이거는 너무나 힘든 일이죠. 빌려야 되고 어디 가서 꼬아야 되고 그러고 병원비를 내고 그리고 돌려받아야 되니까 그런 큰 비용들을 먼저 보험금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약물 치료비, 뭐 수술비, 통원 일당, 암 치료 입원 일당. 요거 이제 입원 일당이 아니라 통원 일당이라는 거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원 일당이 아니라 통원.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아버지 모시고 병원에를 자주 갔어요. 그래서 이제 요 서울 병원에 가게 되면 그 당시에는 이런 통원 일당이 아니라 입원 일당이었거든요. 그 통원만 해도 상급 병원은 5만 원, 그리고 일반 병원은 10,000원 되니까 이렇게 없었던 것들 위주로 한번 구성을 한번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방송 나가는 동안 궁금한 점이 많으신지 막 문자 사연도 도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자 사연 좀 확인을 해서 그 궁금증들을 해결해 보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이처럼 좀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아요. 02-2638-3999번 열려 있고요. 문자 같은 경우에는 1668-2838번 열려 있으니까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문자 사연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0451님이 보내주신 문자 사연인데요. 무해지보험에 가입한 상태인데 납입 면제라는 건 증권에 따로 보이질 않습니다. 보험사에 추가 문의하면 그러니까 추가 가입이 되는 건가요? 라면서 문자를 보내주셨거든요. 전문가님 네. 궁금증 좀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뭐 이렇게 보시면 추가 가입이 되는 그런 특약이 아니에요. 물론 보험 자체가 오늘 제가 가입을 했어요. 오늘 가입했는데 내가 뭘 빼먹었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여기에다 추가할 수는 없는데 이 납입 면제는 그냥 상품 자체에 있는 특징이거나 아니면 특약으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할 당시에 반드시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거나 특약으로나 아니면 상품 내 자체적으로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내가 뒤늦게 납입 면제의 어떤 기능을 알고 나서 지금 보험에 없다라는 걸 알고 나서 이거를 추가적으로 넣겠다. 이것은 이제 거의
안 되는 거죠. 불가능한 거죠. 다른 특약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이제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질문 중에 하나가 지금 내가 보험이 뭐 지지난달에 가입한 보험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넣으면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나이가 들은 거고 그러면은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재산정돼야 돼서 다시 과거에 가입한 보험에 어떤 특정 담보라든가 보장들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납입 면제 기능 또한 추가 기능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추가 기능으로는 아쉽지만 좀 불가능하다라는 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혹시나 좀 궁금증이 더 있으시거나 아직 궁금증이 다 해결되지 않았다면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연락처로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저희가 더욱더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암의 가족력을 시작으로 표적 항암 치료 관련 보험까지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정리하면 뭐 암, 가족력 같은 경우 이제 무서운 건 물론이고 의학적으로도 좀 검증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미리미리 준비해 둬야 한다라는 점인데요. 사실 암보험 가입 안 된 사람 뭐 없잖아요. 대부분은 가입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암보험을 준비할 때는 좀 이것만은 주의해 주세요. 이런 것들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본다면 어떻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요? 네,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비교를 꼭 해야 됩니다. 기존에는 보험을 어떻게 가입했냐면 생각해 보세요. 누가 찾아와가지고 이거 하나 해줘. 그렇게 해서 가입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좋은 줄 알고 그냥 가입을 한 겁니다. 이제는 반드시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교를 통해서 가입을 하셔야 되겠고 제가 오늘 뭐 암보험 관련돼서 이렇게 치명적인 질병이고 많이 발병하니까 대비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암보다 더 큰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무엇일까요, 시청자 여러분? 암보다 더 큰 위험은 돈 없이 오래 사는 위험이에요. 돈 없이 오래 사는 위험. 그렇기 때문에 이 소득이 줄어들고 그리고 돈 없이 오래 사는 이런 위험이 장수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험료라도 낮춰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또 질병은 대비를 해야 되니까 보험료라도 좀 낮춰서 정말 더 많이 은퇴자금이나 노후자금을 만들어 가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장성에 있어서는 정말 합리적인 비용으로 병원비와 그리고 내가 소득이 없는 그 기간 동안 아픔을 이제 치료하는 그 기간까지는 진단비와 치료비를 통해서 마련해 보자. 그리고 줄어든 금액으로 어떻게든 우리가 미래를 대비해 보자. 돈 없이 오래 사는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항상 저희가 좀 저렴하고 더 필요한 것들을 안내해 드리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암보험은 유의사항 첫 번째로는 남녀 생식기암이 100% 되는지, 갑상선암이 유사암으로 해서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이제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가 들어가 있는지, 혹시나 내가 짧은 갱신형이어서 5년, 10년, 15년 갱신형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만기가 또 60세 만기 통장보험으로 60세 만기, 70세 만기로 끝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 입원 일당, 요양병원 뭐 입원 일당, 통원 일당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거와 금액이 뭐 차이가 나는지 3일 이상인지, 암 입원 일당 3일 이상, 4일 초과 뭐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길게 입원을 시켜드리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서 입원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입원 일당이 또 3일 초과인지 4일 이상인지 아니면 첫째 날부터 받는지 요렇게만 우리가 조금 선택할 수 있고 올바르게 유의한다면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고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네, 잘 들으셨죠? 암보험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점들을 주의하고 가입할 때 어떤 점들을 잘 따져야 하는지 그 관련 내용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생방송으로 전해드린 우리 집 경제주치 보험 365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요. 상담 전화는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02-2638-3999번 열려 있고요. 문자 1668-2838번 열려 있으니까요.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연락 주시고요. 오늘 저희가 많은 정보 제공 도와드렸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모든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또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